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제3지대 세력 중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당인데요. 다크 호스로 떠오른 조국 혁신당의 파괴력, 오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조국 혁신당이요. 원래는 조국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네. 했잖아요. 우리 조국 혁신당으로 바뀌었는데, 조국 혁신당 좀 늦게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좀 오래된 이슈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 결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약간 반사적 효과를 좀 반사적 부분도 효과요? 있는 것 같아요. 반사적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뭐냐면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친명 공천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이 친명과 친문 간의 상당한 갈등이 좀 유발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주력군은 친노 친문이잖아요. 예. 지지층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모두는 아닌데 네. 일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당내에. 예, 반감 내지는 이재명 대표 저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과연 차기 대통령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좀 적지 않게 그런 상황이고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쪽으로 조금 그 몰리는, 네. 그러니까 대안으로 일종의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하고 이번에 어찌됐건 이제 싸워야 된다. 총선에서 대립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방어에도 급급하다 이거죠. 사법 리스크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제 팔 거고, 예. 상당히 계속 공세 강화할 거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가지고 그러니까 좀 떳떳한 공세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저쪽 막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부분도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해댈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공격의 예봉이 자꾸 꺾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조국이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대장동 사안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검찰이 훨씬 더 좀 악의적으로 조작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안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제 그래서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좀 과잉 수사를 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은 좀 억울하게 당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때 그 팬덤이 형성이 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국 팬들은 제가 보기에 진보 진영의 뭐 주력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잖게 존재한다. 제가 보건대는 뭐 5 내지 10%.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조국 신당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같이 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검찰개혁,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은 마무리시겠다, 좀 강하게 나가겠다. 이걸 투트랙으로 끌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과 충분히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대가 가능할 거로 보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저는 아니다. 서로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하면 반드시 거절할 거야. 예. 라고 아마 전제하고 이 제안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진보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의 의원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출마를 많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에. 뭐 호남에 뭐 한두 군데 정도는 하겠죠. 예. 예를 들어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호남 쪽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 의석을 더 많이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할 거 뻔히 알고도 계속 이 연대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진보 지지층한테 지역구는 그냥 그 민주당 찍어주세요. 그런데 정당 투표는 우리 쪽 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의 보완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또는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속 자꾸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 과감하게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네. 전략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있잖아요. 네. 그쪽에 펴주지 마시고 정당 투표 우리 쪽에 밀어주세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조국 혁신당 파괴력, 중도 확장력 이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미투애트한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제 하급심 2심까지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고심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확정될 경우 네. 그냥 바로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랄까 확장력 내지는 파괴력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네. 파괴력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찻잔속 태풍인 거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그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대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 예. 예. 그게 일단은 이제 목표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코너로 몰린 이제 민주당의 그 친문계를 결집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당 내에서 뭔가 세력화를 해보는 예. 그러니까 친문의 중심으로 서는 것. 요거까지인데 단계적인 목표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개인의 명예회복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중도표 이게 지금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핵심 지지층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자기 쪽으로 가져와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비례 의석을 몇 석이라도 확보하면 된다. 본인 그 당선과는 관계없이 본인 당선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비례대표 나가서 당선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이렇게 나와갖고 뭐 5석 이상 확보한다 그러면 뭐 비례 한 5번 해도 자기가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그림 또는 뭐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신으로 그냥 호남 쪽에 어디 출마해도 가능성 은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가고 비례 의석 좀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민주당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이 이중대인데 이게 정통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좀 그쪽에 더 예. 정통성이 있는 이런 이제 묘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했을 때 그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당 쪽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 중심으로 지금 세력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새로운 미래하고 조국 혁신당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친문이 이낙연 대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에 원래 조직적 기반이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쪽은 사실은 민주당의 본류예요. 친노 친문.
연결되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어찌됐건 그 본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하고의 세력 관계에서도 향후에는 본인들이 우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최근에 단수 공천된 사람들 중에 친문 인사들이 상당히 좀 네. 많아요. 특히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신당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박사님, 이제 공천 막바지인데 다음 시간까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지켜봐야 될 정치 크죠. 뭐가 있을까요? 뭐 여전히 이제 탈당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양당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건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그 움직일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개혁신당의 세력이 이제 얼마나 더 증가가 할 것인가. 뭐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력화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약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여론조사에서 일부는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계속 들어갈 테니까 그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금방 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정치크리스와 함께 같이 한번 나아가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